네, 국정안전관리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갖고 다시 찍네요. 참 기분 빠집니다. 아, 하여튼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이 좀 길어지니까 이제 수업 진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씩 가볍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과제로 매번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한 주에 한 편 정도 인간공학 특론을 듣는 분이 같이 듣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인간공학이나 여기서 특별하게 과제를 내지 않으면 그냥 두 과목 듣는 분은 한 편, 어쨌든 한 편 정도 매주 논문을 읽고 한 장 정도로 뭐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느끼는 거 한 장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 목적 자체가 논문을 자꾸 접해서 그 향후 어쨌든 졸업 논문 쓰셔야 되니까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등재지에 있는 그 논문의 학회지에 게재를 하는 경우도 석사는 인정이 될 거예요. 가을 9월 1일서부터. 그러면 지금부터 쓰기 시작해도 지금 이제 5월이잖아요. 그래서 논문 한 편 쓰는데 아직은 서투르시니까 다듬고 뭐 이런 시간까지 고려하면 한 달 이상 걸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6월 말 7월이라고 쳐요. 7월에 이제 등재를 하면 이제 심사하고 이런 기간이 한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렇다면 이제 게재가 되는데 이 학회지가 매달 나오는 게 아니에요. 2, 4, 6, 8 이렇게 짝수달 이렇게 그 두 달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게 있고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9월 1일 금방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쓰시려면 그래도 이제 몇 편을 좀 읽어보셔야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특별하지 않아도 이제 논문 한 편씩은 읽고 특별히 과제가 없으면 논문 한 편씩 읽고 정리해서 한 편씩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반드시 출처는 이렇게 제가 아래에 주석 달린 것처럼 출처는 반드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또 그거 찾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내가 인용한 논문을 보통 뭐 30편, 뭐 50편 이렇게 찾으려면 나중에 그거 한꺼번에 하려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래서 출처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페이지까지 쓰고 전체를 봤을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는 필요 없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을 발췌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페이지까지를 꼭 표시를 해놔야지 나중에 두 번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고 뭐 계속 얘기 드리면 우리 학교에서 이 논문 사이즈가 A4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높이는 상관이 없고요. 이 좌우폭 요거는 딱 표시된 대로 설정을 해서 이제 논문 준비를 하실 때는 하시면 좋습니다. 뭐 글꼴이나 뭐 높이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건 나중에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좌우폭이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표나 그림 같은 경우는 다 조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게 손이 많이 가니까 이 좌우 여백은 반드시 맞춰서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전에 10주차를 찍고 다시 또 찍으려니까 아주 기분이 쪽 빠집니다. 어쨌든 뭐 좀 전에 찍었을 때보다는 좀 짧게 해서 저도 지치니까요.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폭발 위험 장소를 이제 추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죠. 추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커다란 데이터를 갖고 아주 자세한 데이터를 한 것 같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갖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가 이제 환기죠. 고환기냐, 중환기냐, 뭐 저희석이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전 시간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PPT에 나와 있어요. 고환기가 뭐다. 뭐 보시면 뭐 환기가
환기가 잘 되는 거겠죠. 중은 중간일 거고 이건 잘 안 되는 거고. 그 고환기 중에서도 우수, 양호, 미흡이 있을 것이고 중환기도 우수, 양호, 미흡이 있고 저환기도 우수, 양호, 미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요. 딱히 몇 메타 퍼 세크 이렇게는 이제 계량화돼서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누출 등급도 연속 1차, 2차 이것도 정량적으로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이건 항상 존재하고 요거는 정상시인데 때때로 가끔 일어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고장 났을 때만 뭔가 실패했을 때만 그래서 저 뒤에 도표를 보다 보니까 안전밸브가 터지는 게 여기에 있더라고요. 여기 2차에 들어있고 그렇다면 1차는 뭐냐면 우리가 샘플링 하는 거라든지 그냥 상시 벤트, 브리더 밸브 같은 경우는 상시 벤트로 보시면 돼요. 양압, 온압을 거의 계속 맞춰주는 게 브리더 밸브잖아요. 거기하고 연결된 통기관 이런 것들은 거의 1차입니다. 그리고 그 저기 샘플링 할 때 쓰는 그 샘플링 그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차 정상 증시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파열판이라든지 안전밸브 이런 거 비정상적일 경우 이렇게 된다. 그래서 환기하고 그 다음에 누출되는 거하고를 이렇게 조합을 하죠. 이렇게 조합을 해서 미흡하는 경우보다는 우수한 게 좀 안전할 거고 그죠? 환기가 그 다음에 비정상보다는 연속일 때가 더 위험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한 표가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고요. 여기 뭐 주석은 뭐 간단한 거니까 이제 그 더 위험한 거를 이제 인정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3차원이다. 입체적인 거다. 평면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보는 거는 배치도에 나와 있는 평면도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인면도하고 평면도를 같이 해서 3차원으로 해야 된다. 여기 이제 교환에는 이제 인면도 위주로 이제 높이가 나와 있는 인면도 위주로 돼 있습니다. 자, 높이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핏살이 2종입니다. 실패 시에만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그 격자 같이 생긴 건 1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펌프에서 누출이 됐을 때 공기보다 가벼우면 위로 올라가겠죠. 공기보다 무거우면 밑으로 깔리고. 그럼 얘는 펌프가 1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출되는 애가 이제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2A 산업용인데 A그룹의 가스의 이제 온도 등급은 T1이니까 이게 450인가요? 뭐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발화 온도가 높은 애들, 일반적인 애들은 여기에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T1을 한 이유는 얘의 온도예요, 얘가. 그러니까 못하니까 얘가 조금 과부하 걸렸을 때는 한 400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한데 사실 펌프 모터가 400도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그 방폭기기 중에서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애들은 등기구들 중에서 전력 소모량이 많은 애들이 좀 올라가는데 요즘은 또 그 LED로 많이 바뀌는 추세라서 사실 방폭기기가 크게 열이 많이 발생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모터는 보시면 모터 측면에 이제 그 공기 흐름이 생기는 냉각 핀이 있죠. 냉각핀이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얘가 열이 발생한다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T1이 450도인가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않고요. 거의 뭐 화상은 안 입을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뭐 올라봤자 100도 미만일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의 특성은 그렇고요. 높이가 이제 여기 누출 원서부터가 아니라 하여튼 바닥에서부터 1.5m네요. 그러면 얘가 누출돼서 여기에 이제 고이는 걸로 보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증발을 한다. 누출되자마자 증발이 아니고 가스 같은 경우는 누출되자마자 이렇게 증발되겠지만 여기는 액체, 모터, 펌프면은 펌프 기체를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액체를 운반하니까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부터 증발하니까 1.5m.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우로는 3m 이렇게 측면으로는 3m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표는 그 북미 쪽에서 쓰는 건데 이건 나름 개량화했는데 이건 IC에서 맞는 건 아니고요. 그 영종은 연간 1000시간 이상 계속 저 폭발 위험 분위기가 형성되면 영종이다. 그래서 연 10%다 이렇게 하고 일종은 10시간에서 1000시간 0.1에서 10%
이종은 1시간에서 10시간 0.01에서 0.1%, 비위험 장소는 1시간 미만 연간 0.01% 이렇게 돼 있고요. 1년은 8,760시간인데 만 시간으로 이제 환산해서 한다. 그래서 퍼센트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면도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요게 이제 압축기입니다. 압축기를 돌리기 위한 이제 엔진이 있죠. 여기는 이제 내연기관을 쓰나 보네요. 모형이. 그래서 요게 이제 배기관 같습니다. 배기관 생긴 모양이 그죠. 이렇게 해서 연소되면 일리 나가고. 여기는 이제 공기가 들어오고, 요건 이제 벤틸레이션문인데 자연 벤틸레이션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압축기에서 이제 누출이 되면 얘가 공기보다 가벼운, 얘도 무거운 애네요. 여기 펌프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공기보다 무겁지만 어쨌든 여기 실내 그 온도, 운전 온도에 의해서 증발이 돼서 이렇게 나가겠네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종이다. 왜냐면 이제 빠져나가고 희석이 되니까 이렇게 농도도 높진 않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차곡 계속 쌓이니까 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벤트들이 쭉 있는데 여기 이제 안전밸브죠. 안전밸브가 누출되는 게 5번입니다. 5번은 이렇게 됐는데 보시면 빗살이 2종이죠. 그래서 안전밸브는 2종으로 지금 취급을 했어요. 위험할 때, 비정상실 때만 터지니까 2종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다시 다 이제 그 격자 모양이죠. 그러니까 얘는 정상시에도 터질 수 있어서 벤트들은 격자 1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2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스크러버의 안전밸브도 마찬가지로 2종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3m, 그죠? 3m 측면은 3m고 높이로는 1.5m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인면도입니다. 정면도라고 해서 높이가 나오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IC 규격에서 따왔다는 거네요. IC 60079-10-1 2015년판에서 가져왔다. 그거고요. 이제 1종, 2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아까 처음에 시간에는 사실 이거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제는 좀 지칩니다. 자, 방폭 구조가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8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는 거는 내압, 압력, 안전증, 본질 안전 요 정도고요. 몰드 좀 잡습니다. 유입하고 충진, 비점화는 뭐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입 같은 경우는 불연성 오일에 그 점화될 수 있는 그 전기 부품을 집어넣는 건데 이게 이제 오염이 되잖아요. 이렇게 누출되면 오염도 되고 얘가 또 증발되면 다시 충전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거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충전 방폭 구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모래 같은 거에다 집어넣는 건데 이것도 오염될 수도 있고 해서 이것도 거의 안 씁니다. 몰드 방폭 구조는 보시면 이제 푸딩 같은 거에다가 전기 부품을 이렇게 집어넣죠. 그리고 요건 일반적인 판넬이라서 얇은 애들이죠. 그래서 점화원이 없을 경우 여기는 외부는 이제 그 폭발성 분위기겠죠. 거기에 이제 부품을 이렇게 몰드 하는데 만약에 점화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이 쓰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내압 방폭 구조는 기본적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여기가 터진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폭발성 분위기인데 터졌는데 얘가 깨지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얘가 튼튼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화염이 튼튼해도 요 용기에 커버가 있고 용기가 있잖아요. 이 틈새를 따라서 나가면 여기 불 붙잖아요. 그래서 틈새 간격도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좁고 이 길이가 틈새 이 길이가 어디입니까? 여기 길이가 길면 가다 꺼져요 화염이. 그래서 얘는 그 튼튼하고 그 이 접촉면 요 접촉면이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부품에는 쓸 수 있지만 아주 대단위로 굉장히 커다란 거에는 쓰기가 한계가 있어요. 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제 스위치라든지 박스, 뭐 모타, 전등 이런 데 많이 씁니다. 단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방폭 구조는 그림상은 이게 두꺼운데 사실 얇은 판넬입니다. 컨트롤 판넬 같은 경우에 대단히 많이 써요. 얘는. 왜냐면 여기에 점화가 지금 그림상으로 되어 있는데 얘처럼 점화가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전자 부품이, 전기 부품이 잔뜩 들어가겠죠. 그러면 점화가 안 되려면 여기를 양압을 만듭니다. 공기를, 깨끗한 공기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외부는 폭발성 분위기인데 여기는 공기만 있으니까 터지지가 않죠. 이건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50파스칼 이상의 그 미세한 양압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계속 오는 이 공조 시스템이 들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압력이 계측이 돼서 압력 스위치가 그 여기에 양압이 해지가 되면 여기에 이제 충전부를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바깥에서 안전한 데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양압이 해지가 되면 끊어주기도 하지만 그 전에 공기가 없어 양압이 해져서 하는 이 경보도 해줘야 돼요.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고 공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대적으로 붙는 애들이 많으니까 얘는 하나 딸랑 쓰는 데는 쓰기는 곤란하고요. 굉장히 큰 전장 쪽에, 전장 판넬에 우리 교실 사이즈보다 더 큰 전장 판넬들도 현장에 가면 많습니다. 그런 용도에는 씁니다. 그때는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얇은 판넬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그림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얘처럼. 이 유사한 게 이제 안전증인데, 안전증은 양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아예 밀봉을 해버려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안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밀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쉽게 IP54라고 해서 분진하고 물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쉽게 생활방수, 우리 샤워나 수영장 가서 쓸 수 있는 정도, 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 정도 생활방수는 되는 게 이제 안전인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D 표기로, 얘는 P, 얘는 E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유입방폭 구조. 이거 한번 그거 해서 한번 해볼까요? 옵션을 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펜. 얘는 E. 이거 잘 안 되네요. E. 이렇게 소문자 E 합니다. 이 소문자 E. 이게 기능이 안 좋네요. 소문자 E. 이거 얘는 P. 얘는 D. 소문자로 합니다. 구조를. 유입은 뭐 안 쓰니까 O인가 그런데 얘는 안 쓰니까 넘어가고. 본질 안전은 I.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습니다. 안전인증 어느 정도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본질 안전 쪽으로 갈게요. 그 안전인증 내압은 동력기구, 전등, 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 발생하는 스위치 포인트는 이렇게 몰드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안전인증에 넣더라도. 그런 경우에 쓰고요. 이제 본질 안전 같은 경우 약전이에요. 여기서 아크가 발생을 해도 여기서 터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전회로, 제어회로, 신호회로 합니다. 그러니까 볼트 단위고요. 뭐 10볼트, 그다음에 뭐 미리암페어 단위입니다. 단위 자체가. 그래서 고장이 하나냐, IB, 복합적이냐에 따라서 하는데 영종은 복합적인 고장에서도 불이 붙지 않아야 된다, 화염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비방폭 지역,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 배리어라고 하는 일종의 전원 공급 장치를 놓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전압 전류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 본질 안전 방폭 구조입니다. 기기가 있고 여기 이제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리어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비염 정서에 놓는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점화 방폭 구조 거의 안 쓰고요. 몰드 방폭 구조는 부품, 충질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자, 외국의 이제 인증 여부인데요. 자, 2종, 1종, 0종은 아시고, 자, 북미, 미국, 캐나다 쪽에서는 2종인 경우에도 미인증 걸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다 강제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요. 유럽도 보시면 아텍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기 적합성 선언.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제조자가 나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IEC 60079-1 하고 또 뭐 하고 해서 그 시험을 해서 적합하더라. 그래서 나는 얘가 안전하다고 선언을 해. 그러고 쓰는 겁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안 한다는 것 뿐이지 자기 제조자가 합니다. 이렇게 얘도 결국은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PL이라는 거 있죠. 제조물 책임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은 되긴 했는데 뭐냐면 그거의 과실을 제조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제조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거죠. 현대자동차에 급발진 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나죠. 몇 년 전부터 많이 납니다. 근데
급발진 사고가 안 난다는 거를 현대자동차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제조물 책임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입증을 못하면 그 현대자동차 제조자가 그걸 책임을 집니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피해 입은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개인이 자동차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입증을 하려면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공유도 안 되고 그걸 다 뜯어볼 수도 없는 거고 불가능한 거죠. 자, 자동차가 급발진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게 기계적으로 생긴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전자제약으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기계적인 자동차에서 급발진 사고가 없었어요. 사람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노이즈라고 하는 이상 신호가 들어오질 않았는데 지금은 다 전자적으로 다 제어가 되잖아요. 엔진서부터 해갖고 가속, 감속 모든 것들이 다 전자입니다. 그런 컨디션도 맞춰주고요. 그런 ECU 계통으로 해서 되는데 이게 노이즈가 들어옵니다. 노이즈가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철탑 밑에 가면 굉장한 노이즈가 나와요. 우리 전력 철탑 1호사가 지나간 이런 데는 노이즈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전자파가. 그게 전자 제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굉장히 출력이 큰 뭐 산업용 펌프가 있다. 가동하는 그 피크 시간에 탁 온하는 시간에 어마어마한 전자파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노이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 대책을 해도 타고 들어올 수 있고 또 레이더 같은 거 그죠? 레이더 같은 것도 어마어마한 전자파거든요. 그런 전자파가 작동이 되거나 또 선박에서 SOS에서 이제 구출 신호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전자파인데 이 전자파가 지구의 한 바퀴를 돌아버릴 정도의 전자파입니다. 세기가. 그게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교묘하게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뭔가 물리면 그러니까 차 자체는 그런 노이즈가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해요. 근데 그 주변 상황이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걸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전자파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자동차에 보면 예전에는 안테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유리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자체적으로도 있지만 주변 환경이 안테나적인 역할을 하면서 차에 집중되게 한다면 그때 노이즈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노이즈가 안 들어온다는 거를 그 자동차 회사에서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는 그거를 PL이 돼 있기 때문에 제조자가 이걸 책임집니다. 그래서 덜 위험한 이종에는 자기 선언한 걸, DOA 한 거를 인정하고요. 여기 이제 다 DOC입니다. 서티피케이트.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1종, 2종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좀 위험하니까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방폭의 기호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곁다리로 여기까지는 넣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이제 곁다리고 여기가 이제 국제 기준에서 요구하는 방폭이고요. 아텍스라고 돼 있죠. 유럽 아텍스. 요겁니다. 벌칙 모양 표시가 이제 유럽이고요. 그 IC 국제 기준에서는 EX가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통일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내압 방폭 구조 뒤에 산업용 1은 광산, 3는 해양조선, 선박, 그 다음에 그룹 C 가스, 수소가 대표적이죠. T4 135도 미만에서 쓴다. 바라도가 이렇게 해서 이것만 봐도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이게 산업 현장에 쓰는구나. 공장에 쓰이는데 그 수소 쪽에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는 가스가 정해지니까 이제 T4라는 건 뭐냐면 얘의 제품의 온도가 100도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 최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0도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등기구도 열나는 애들은 얘는 쓰기는 좀 곤란하고요. 뭐 LED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동기도 출력이 낮은 애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출력이 고출력 뭐 100kW 이상 넘어가는 아주 동력이 센 용들은 T4는 조금 불안하죠. 과열됐을 때 135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얘는 T4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거 하고 과열까지가 포함이 돼요. 셧다운 되기 전까지 과열이 되는 겁니다. 자, CSA가 뭐죠? 이제 캐나다의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UL입니다. CS에 US가 붙어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미국에서도 얘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US가 없으면 캐나다 올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북미에서 쓰는 기준입니다. 디비전 2 그룹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IC는 클래스 1의 존 2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N이 이제 그 이제 충진 방폭 구조일 거예요. NA2, T5 이렇게 해서 온도 등급이 낮죠. 그러니까 상당히 낮고 IP67. 그래서 얘는 거의 부품류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몰드되어 있는 그런 류의 방폭 구조 같습니다. 자, 두 번 하니까 좀 질려서 한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기서부터 이제 분진 방폭부터 좀 해서 이제 시공 사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